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는 자리에 없습니다. 유튜브에는 유령처럼 이 사진을 넣어가지고 저도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김한 기자는 몸이 조금 안 좋은데 코로나가 아닐까 혹시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열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이원 생방송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네네네. 저도 목만 살짝 아프고 머리만 두통만 있어도 코로나인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조심하는 게 좋아요. 예, 맞아요. 네, 예. 최대한 조심하고 이래야지 저희들이 또 이 방역에 협조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 오늘은 이게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의기억 연대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박준 변호사님도 다른 방송이나 이렇게 인터뷰에서도 얘기하셨던데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돕는 단체다. 그럼 좋은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얘기하기가 이게 애정이 있는 건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문제가 어디까지냐? 도대체 문제가 진짜 그렇죠.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리에 계시니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지금 새로 나온 논란 한 두 개 정도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예.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었는데 이건 개인이죠? 예, 개인? 본인 얘기입니다. 이거 현금으로 본인이 2억 2,600만 원 이제 지급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돈이 혹시라도 후원금 중에 한 거 아니냐 해명해봐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이전에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매매 대금으로 낙찰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시기가 좀 안 맞아요. 2012년하고 2013년 시기가 안 맞아서 또 해명 자체가 조금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하나 있고요. 네. 또 쉼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너무 적게 원래 현대중공업에서 주고자 했던 10억 원 금액이 있었는데 서울의 마포구에서 하지 않고 안성까지 가서 적은 금액으로 했던 부분 네. 이것도 좀 논란이 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제 회계상의 어떤 실수나 이런 부분들은 네. 이제 앞으로 좀 아마 외부 회계 감사를 받기로 했고 그러니까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그거는 지금 본인이 해명한다기보다는 네. 외부 감사를 통해서 예. 해명이 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본인 얘기입니다. 본인 예, 얘기가 좀 아파트는 문제되고 본인 있습니다. 얘기고 예.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10억 준 걸 네. 가지고 쉼터 운영을 했던 거는 거기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그렇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예. 왜 서울에 10억짜리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안성까지 가서 적은 금액으로 했으며 또 나중에 팔 때는 또 싸게 또 팔게 됐는지 이 부분이 좀 납득하기는 어렵죠. 하나씩 보죠. 그럼 아파트부터 나중에 나온 의혹이니까 아파트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경매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윤 당선인이 네. 경매로 받았는데 현금으로 돈을 냈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한 거잖아요. 아파트 살 때. 현금으로 한 건데 원래 경매할 때는 현금으로밖에 안 된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한 기자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현금으로 일단 납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제 기본적인 의혹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 전 대표가 아파트 구입 비용을 정재적 후원금에서 융통한 게 아니냐. 네. 결국 이 얘기를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현금이라는- 거구나. 예. 네, 그렇죠.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이제 윤 당선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아파트의 그 비용을 융통했다라는 거에 매매 시점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냐라고 다시 이제 해명 요구가 있었고
뭐 가족 차입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마련을 했다라고 다시 해명을 해서 네. 그 말이 바뀌는 부분들이 지금 석연치 않다라고 해서 오히려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금 얘기는 뭐 현금일 수도 있고요. 예. 낙찰 받을 때 계좌이체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게 뭐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돈의 출처가 중요한 거죠. 어디서 형성이 됐는지 그 얘기를 해야 되지. 현금이니까 뭐 현금을 했다. 이 말은 사실은 이 해명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출처가 이게 개인이 아파트를 산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가족들의 어떤 대출도 받았고, 그렇죠. 네, 뭐 그랬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말을 바꿔서 해명을 한 건데 이거를 다 계좌를 공개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근데 상황이 계속 논란이 되니까 네. 그렇다면 차입을 받았으면 또 그쪽 사람이 대출 받았을 게 있을 겁니다. 가족들. 네. 네. 그 사람이 융통했던 대출 받았던 네. 그거라도 그 일부 공개가 된다면 그 무렵에 사실상 해명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사실은 다들 지금 의심하는 측면은 그거예요. 후원금을 이제 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 아니냐라고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개인 그러니까 사인이면은 그렇게 뭐 계좌 다 까봐라 막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공인이란 이제 말이에요. 공인이에요. 예, 이제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런 좀 가혹한 요구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윤 당선인이. 명확하게 저도 뭐 네. 저도 뭐 할머니들 취재도 해보고 정대협 취재도 여러 번 해봤지만 네. 보면 이제 이 정대협 자체가 이제 윤미향 대표의 1인 단체 성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회계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제 10억 넘게 들여서 샀던 힐링센터 부분도 네. 사실 다른 정대협 관계자들은 정확한 내막을 모를 정도로 아 그래 그 한겨레가 관련 기사를 쓰긴 썼던데. 네네 그러니까 윤 대표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온 과정인데 네. 물론 뭐 윤미향 대표가 30년 넘게 위안부 운동에 그 헌신해 오고 이런 과정들은 뭐 누구나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네. 사실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투명하고 정확해야 될 회계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두목구구식으로 윤미향 대표의 어떤 그 결정에 따라서 운영되어 온 게 아니냐. 지금 이게 이제 문제의 좀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0억이라는 거금을 운영을 하는 과정을 단체 관계자들이 윤미향 대표 말고는 잘 모른다. 네, 뭐 그것도 사실 뭐 단체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집행 과정인데요. 예. 그러니까 왜 안성에다가 힐링센터를 만들었고 네. 그 과정을 누가 소개를 했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예.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윤미향 대표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정확하게 모르는 뭐 할머니들은 더더욱 잘 모르는 네. 뭐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이제 아파트 얘기는 자금 출처만 나오면은 그렇죠.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금방 정리가 되죠, 예, 사실은.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네. 출처를 공개를 하면은 네. 되는 부분인데 이 안성 쉼터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 이거는 뭐 예.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요. 예, 이거는 이제 단체 그러니까 쉽게 납득 못하는 부분이 어떤 사실 부분이 있어요. 제일 납득이 안 가장 되세요? 중요한 거는 수요 집회를 하려면 마포나 이쪽이 낫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 해명 과정은 뭐냐면 10억 정도로 마포 그 당시 마포 2012년 정도인데 마포에 뭐 성산동인가요? 네. 구하기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걸리는 안성까지 내려갔고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당시 마포 쪽이 구하기 어렵다는 게 과연 납득이 될지도 의문이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그렇다면 안성까지 또 갔을 때 왜 10억 있는데 그 10억을 다 하지 않고 7억 5천 정도로 또 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인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이것도 사실은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해명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받아가지고 안성으로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안성으로 간 갈 이유가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좀 명확하지가 않고 일단은 네. 그리고 10억 중에 이제 7억 5천 정도로 산 거잖아요. 네. 나머지 돈은 사실 반납했어요. 반납했어요. 예, 네. 그걸 들었어요. 그렇게 원래 운영을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어제 그 기부를 받은 건데요. 기부를 돌려주는 경우 잘 없을 뿐더러 10억에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하죠. 사는 경우들이 일반적일 텐데 이제 그거는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한다든지. 한 손 갖는 거. 근데 지금 김한 기자 아까 말씀하신 데 네. 이런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이사회 그렇죠. 회의라든가 뭐 회의하면은 회의록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당연히 단체에서 뭐 이런 정도 규모의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네.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집행회라든지 이런 네. 데서 지금 뭐 부지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로 이제 뭐 그 선택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상 이제 윤명 대표의 1인 체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개할 부분이 없고 더군다나 지금 그 안성 그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윤명 대표의 여러 지인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그렇죠. 집의 매입 과정에서 그러니까 네. 뭐 연결을 해준 거는 지금 이제 안성 지역의 당선인인 이규민 예. 그 전 안성신문 대표라고 하고 예. 그리고 또 뭐 그 가족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 예. 뭐 이런 과정들에서 또 지금 시세보다 그 안성집도 지금 수억 원 비싸게 주고 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 또 뭐 해명이 자재가 좋아서 비쌌다 이런 방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네. 그것도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좀 박지훈 변호사님께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배당을 했죠. 네. 사건을 네. 고발 사건을 배당을 했는데 이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배임. 만약에 예. 싼 거를 비싸게 샀다 그러면 그렇죠. 배임이란 뭐냐면 배신 행위를 해서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은 그 배임죄 성립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고의적인 측면도 입증이 돼야 되고 예. 뭐 기업인들 중에 배임죄로 이렇게 입건이 됐다가 무죄나 무혐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건도 뭐 유죄가 되고 뭐 혐의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지금 딱 떨어지는 건 배임죄이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 되는데 일부러 싸게 해가지고 단체에 손해를 끼친 상황이거든요. 이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수사는 배임죄로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착복이나 이런 게 있으면 횡령이나 이런 부분까지 조금 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박용진 의원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개인이 아닙니다. 네. 당선자 공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인은 자신의 재산 내역이 다 이제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네. 행성 과정도 공개가 해야지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는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스튜디오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